네. 컴퓨전 매트릭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말고 이제 다음, accuracy score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accuracy score는 뭔지, precision이 뭔지, recall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암을 검진할 때, 여러분이 당뇨병 뒤에서 이제 그 예측하기 문제를 풀 텐데요. 비슷합니다. 어떤 병이라고 하는 거, 암이라고 하는 걸 검진을 할 때 암에 걸린 것을 양성, 파지티브라고 하고요. 걸리지 않은 것을 음성, 네거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용어에 주의해야 돼요. 판단 결과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예요. 암을 암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게 TP, true positive. 실제로 암인데 암이라고 예측한 거죠. 실제로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예측한 거를 false negative라고 합니다. FN. 실제 암인데 암이라고 예측했어요. 틀렸네요. F. false positive. 실제로 암이 아닌데 암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은 거죠. true negative입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판단을 내릴 때 판단을 잘 내리거나 잘못 내리는 경우 수는 총 4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요 4가지를 가지고서 전체 샘플 중 맞게 예측한 샘플의 수의 비율을 측정하는 게 바로 정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는요, 여기 써있다시피 TP 더하기 TN 더하기 TF 더하기 FN 4가지 다 더해서 TP, 이거 지금 암인 걸 암이라 예측하고 암이 아닌 걸 아니라고 예측하니까 맞은 것만 더하는 거, 이게 바로 정확도입니다. 자, 모든 케이스 다 더해요. 맞은 거, 틀린 거. 그러니까 맞은 걸 맞았다고, 맞은 걸 틀렸다고, 틀린 걸 맞았다고, 틀린 걸 틀렸다고 하는 모든 걸 더해서 정답만 센다. 자, 프리시전이라고 불리워지는 정밀도는 뭐냐? 이렇게 TP, 그리고 FP, 그리고 TP, 이거죠. 즉 이거 중에 이거라는 소리입니다. 자, 양성 클래스에 속한다고 예측한 샘플 중에서 실제로 양성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 수의 비율, 다시 얘기해서요. 암이라고 예측을 이미 했어요. 암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실제 암인 거, 이게 정밀도인 거죠. 그렇죠. 얼마나 잘 판단했느냐. 암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로 암이 것. 다음. 재현율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TP, FN. 그 중에 TP. 인제는 실제로 암인 겁니다. 실제로 암인 것 중에서 암이라고 예측한 거. 요 밑에는 실제로 암인데 암이라고 예측하지 않은 거. 실제로 암인데 암이라고 예측한 거. 분의 실제로 암이라고 예측한 거. 이게 실제 양성 클래스에 속한 표본 중에 양성 클래스에 속한다고 예측한 표본 수의 비율을 재현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니까 이게 한국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그림 4가지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이렇게 비교한 거고요. 프리시전은 이렇게 비교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과 평가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실제로 앞에서 자, 기계학습의 일반적인 순서가 어땠죠?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카테고리 실수화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분할을 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학습한 모델로 결과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옵션이었어요. 입력 데이터의 표준화, 노멀라이제이션 혹은 스탠다라이제이션을 옵션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적용했을 때 성능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기도 때문이에요. KNN이라고 하는 클래시파이어에서 K 값과 디스턴스 매트릭 거리 측정 평가 기준을 어떤 걸 선정해야 되는지가 문제에 따라 다르듯 이 문제, 데이터 상황에 따라 데이터의 표준화 역시도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옵션이라고 해놨던 거고요. 이 입력 데이터의 표준화를 사이킷런에 어떤 함수를 써서 하면 되는지 설명할 거고,
실제로 오늘의 예시에서는 실제 사용하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예시를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얘기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오르기도 하고요. 더 오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 특성 자료의 측정 당위 이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과정. 이 소리가 뭐냐? 어떤 데이터는 1000, 어떤 데이터는 1, 어떤 데이터는 0.1이에요. 얘는 하나씩 얘는 기본적인 단위가 1000이고 얘는 0.1 스케일링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 평균 값을 구한다든지 어떤 뭐 디스턴스 매트릭을 구할 때 너무 이쪽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피처가 되는 거죠. 특성, 어트리뷰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이든 이 어트리뷰트이든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표준화였습니다. 아무튼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호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데이터의 표준화는 중요해요. 학습 데이터에서 구성한 특성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면 된다. 즉 무슨 소리냐?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들어왔을 때 트레인과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테스트는 실제로 요 스탠다라이제이션 할 때 사용하면 안 되고요. 트레인 데이터만 스탠다라이제이션을 할 때 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요. 그리고 나서 이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는 거를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해서 구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항상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시켰을 고 우리는 무조건 테스트 데이터만 학습에 활용해야만 한다. 그 포인트에서 지금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요. 이렇게 우리는 데이터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스케일링이라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이 스케일러는 데이터 분포의 통계적인 특성을 깨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다 보면 머신러닝 학습처를 가져온다라고 하지요. 자, 사이키넌의 프리프로세싱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호출했고요. 이렇게 인스턴스 SC라고 하는 거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담았네요. 이게 생성한 겁니다. 이렇게 인스턴스 .fit 하면 뭐죠? 자,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적용해, 표준화 적용해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xtrain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실제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SC transform 하면서 요 X 데이터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Xtrain, Ytrain, Xtest, Ytest였죠. 요거를 먼저 스탠더라이제이션 하고 여기도 그 다음에 앞에서 구하는 걸로 이렇게 스탠더라이제이션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각각을 이렇게 학습과 테스트 스탠더라이제이션 진행한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클래시파이어에다가 fit해서 집어넣는데 아까 밑에서는 x 언더바 트레인을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입력 데이터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x 언더바 트레인 언더바 스탠다드를 집어넣었어요. 프리딕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x 트레인 넣은 게 아니라 아까는 x 트레인 넣었는데 지금은 x 트레인 언더바 std 넣었고요. 또 여기도 x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std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분명히 이 1이었잖아요. 이렇게 2개 틀렸던 거 4개 틀리고 1개 틀렸던 걸 3개를 틀리면서 정확도가 0.977이었던 게 0.933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리시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입력 데이터의 표준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스탠다라이제이션은 데이터 특성에 따라 적용했을 때 성능이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구자가 판단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요. 분류와 획일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KNN을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요. 리그레션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KNN 회귀도 분류와 동일합니다. 단 Y의 예측치 계산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아래 그림을 살펴볼게요. 자, 새로 들어온 데이터 중심에 K개를 뽑은 다음 많이 있는 거에 보팅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리그레션이니까요, 다 더해요. 이렇게. 얘 값이 있을 거잖아요. 얘의 Y값, 얘의 Y값, 얘의 Y값, 얘의 Y값, 얘의 Y값. K개의 정답의 평균을 구한다. 자, 이게 딱 차이입니다. 찍 보이세요? K분의 1로 나눈 이유는 K개니까 1에서부터 K개의 Y값을 다 더하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팅이 아니라 평균을 구한다. 그래서 그 평균을 구하는 방식도 앞에서 거리를 단순하게 단순거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가중치 합을 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회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회귀가 있고요. 가중 회귀가 있어요. 단순 회귀는 단순하게 진짜로 평균 n분의 1, k분의 1 하는 거고 가중 회귀는 각 이웃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가중 평균을 구해 거리가 가까울수록 데이터가 더 유사할 것이라고 보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무튼 중심은 가중치. 가까운 거. 가까울수록 더 새로 들어온 물음표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녀석이다. 가중치를 준다. 자,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영화의 등급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K가 3인 KNN 검색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가장 가까이 있는 영화가 A라고 하는 영화래요. 이 A라는 영화는 등급이 5점을 받았어요. B라고 하는 영화는 등급이 6.8등급, 영화 C라고 하는 영화는 등급이 9등급이었어요. A, B, C가 있을 때 이 X라고 하는 영화는 몇 등급일까요? 몇 등급 영화일까요? 라는 건데요. 이 X와 A 데이터 사이의 거리는 3.2. 굉장히 가깝네요. 영화 B와 X라고 하는 데이터는 11.5. 머네요. 우리 멀리 그립시다. 멀리 있어요. C가 11.1이니까 더 가까이 했네? 그러면 얘를 좀 멀리 보냅시다. 얘를. 이게 3.2, 얘가 11.5, 얘는 1.1. 어때요? 근데 가까이에 있는 녀석한테 더 유사할 것이라고 가중치를 부여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5, 6.8, 9는 실제 등급, 각각 등급인데 x까지 거리가 3.2인 걸로 나눠요. 3.2분의 5, 11.5분의 6.8, 1.1분의 9, 1.1분의 9 이렇게 하고요. 밑에 분모는 원래 거리분의 1만 합니다. 3.2분의 1 더하기 11.5분의 1 더하기 1.1분의 1. 그게 바로 가중평균이를 구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에 해당되겠네요. 어때요, 여러분? 단순하게 회귀하는 것보다 가중 회귀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회귀, 리그레션,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영화 등급 예측하는 문제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자, 회귀라고 하는 것은 즉 KNN 회귀를 이용해서 영화 평점을 예측한다는 것은요. 평이 좋다, 평이 나쁘다의 어떤 이진 분류가 아닙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등급을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자, 앞에서는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썼고 이번에는 K네이버 리그레서를 쓰면 됩니다. 역시나 사이킨런의 네이버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고요. K는 3, 웨이트는 디스턴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옵션을 주면요. 디스턴스라고 넣어야 내가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방법, 가중회귀 방법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디폴트로 유니폼이 들어가 있어요. 디폴트로 단순 회귀라고 하는 거리값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K 값만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 디폴트 값이 설정되면서 유니폼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요 가중치 평균이 참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디스턴스로 선언하시고 쓰시면 돼요. 자,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요거예요, 여러분. 등급, 거리. 거리는 아니네요. 이게 거리는 여러분이 따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리그레스에서. 자,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이렇게 정보. 그리고 이게 등급. 데이터 3개. 그러니까 n 3개, 디멘전 3개. 그리고 y n 개수랑 맞춰서 3개. 그렇죠? 리그레서에 딱 fit을 호출하면서 트레이닝 포인트 x 데이터와 트레이닝 라벨 y를 넣었습니다. 자, fit 학습해라. 오바 학습 오바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역시나 predict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fit predict 앞에가 리그레서 클래스파이어 바뀌는 건 그것뿐이고요. 프리딕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죠. 근데 분류에서는 분류 라벨이 결과로 나왔던 거고 지금은 리그레서니까 예측했던 어떤 연속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0.2, 0.1, 0.7, 0.4, 0.7, 0.6, 0.5, 0.8, 0.2를 주어졌을 때 이 각각 A, B, C라고 하는 영화는 등급이 몇 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KNN 리그레스를 통해서 평점을 예측한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사이킨런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잘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물론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몇 줄 없이 되게 쉽게 금방 갖다 쓸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KNN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 푸는 법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풀었던 문제죠. 1주차 때 여러분은 제출을 했었던 리더보드에다가 배축합 예측 문제와 아마 당뇨병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이미 지난 학기에 배축합 예측 문제와 당뇨병 분류 문제를 수도 없이 풀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학기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3주차 숙제는 반드시 KNN으로 풀어야 됩니다. 배치값 예측 문제는 KNN 리그레서로, 당뇨병 분류 문제는 KNN 클래스파이어로 문제를 풀어서 리더보드에 제출해 주세요. 각각 리더보드의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탭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리더보드에 베이스라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점수는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던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만 이용해서 조교들이 풀어놓은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베이스라인을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동일한 값이 나와도 되고요. 넘겨서 더 우수한 성능을 내주면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찍혀있는 베이스라인은 어떠한 튜닝도 하지 않은 매우 기본적인 방법으로만 해결되어 있는 베이스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수업 시간을 잘 들었다면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자, 아셨죠, 여러분? 그럼 이번 주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요. 진행하시면서 실습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슬랙을 통해서 조교님들께 얼마든지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아마 한 조교가 10명 정도의 학생을 배정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담당 조교한테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만약 그 조교가 대답을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면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교수님한테 슬랙으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슬랙 채널을 잘 이용하셔서요,
비록 지금 이번 학기에도 대면으로 실습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대면 수업에 가까운 양질의 어떤 수업을 여러분들이 제공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부끄럽더라도 질문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코드가 오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개인 DM을 통해서 조교에게 연락하셔도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프라이빗한적인 어떤 코드가 오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개적인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의응답을 해주셨을 경우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KNN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